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진석 실리콘밸리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지난주 나스닥 지수 말 그대로 날아올랐었죠. 엔비디아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잘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요 기술주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테크주들이 파도 타기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전주 대비 3.24% 상승한 17,688.88을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사 어도비를 지목했습니다. 어도비의 주가는 지난 14일 하루에만 14% 급등했습니다. 포토샵과 PDF 등으로 잘 알려진 어도비는 작년부터 꾸준히 생성 AI 기술을 자사 소프트웨어에 접목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생성 AI를 활용해 기업의 마케팅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젠 스튜디오 등을 내놨는데요. 이들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에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생성 AI 황제주인 엔비디아와 애플 등 빅테크들이 AI 관련 호재로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어도비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면서 기술주들의 파도 타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브로드컴도 실적 전망 상향과 함께 주식의 10대 1 액면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 중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주간 9.09% 올랐습니다. 주식 액면 분할과 여전히 강한 AI 칩 수요 등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계 개발자 행사인 WWDC를 통해 AI 플랫폼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애플의 주가도 지난주 7.92% 올랐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각추천을 벌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지난주 4.42% 오르며 치열한 시총 1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메타는 지난주 2.27% 올랐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34% 올랐고요. 자동차 수요 부진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락관론, 머스크의 77조 보상안 통과 등 여러 이슈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테슬라는 지난주 0.3%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주 0.35%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이슈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유럽 쪽에서 칼을 빼들었고 애플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애플이 유럽연합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 DMA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하루 매출액의 최대 5%인 5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의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앱스토어 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지난 3월 DMA가 시행되자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아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는 애플의 이 같은 조치도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몇 주 내에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DMA의 제재를 받는 첫 기업이 됩니다. DMA 제재 대상 기업은 EU 집행위가 요구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글로벌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매일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벌금으로 매일 5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 원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애플이 이와 관련해 시정 조치를 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가 겨냥한 빅테크는 애플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보다 저렴한 구매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한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인 구글 쇼핑과 항공, 숙박이 먼저 노출되도록 해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메타는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여러 플랫폼에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적극적이고 강한 빅테크 규제 법안을 앞장서서 시행 중인데요. 업계에선 이번 EU 집행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빅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특파원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죠. 네. 자, 그동안 발빠르게 현지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로 함께 인사말 다시 전해주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이 현장 소식을 최대한 생동감 있게 전달 드리려 했는데, 제가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저 후임 또 특파원이 오는데, 송영창 특파원이 또 이렇게 실리콘밸리 정보를 전달하는 걸 또 잘 애정을 갖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1년간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앵커님들, PD 작가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특파원 최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